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출결 관리를 조금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요. 각 교실마다 그 전용 전화기가 있어서 학부모와의 상담을 조금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마다 뭐 학부모 참관 그리고 수업 만족도 조사도 이거를 통해서 조금 학부모 상담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매 분기마다 이제 각종 테스트나 진단 평가를 아이들에게 이제 개인 리포트로 작성해서 배부가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수 아이들은 표창 제도를 두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 의욕이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매 분기마다 마켓제이나 또는 뭐 할로윈 파티 등의 어떤 스페셜한 액티비티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그니 타임즈라고 해서 영자 신문을 발행하고 또 아이들 토실 모의 시험을 정기적으로 봐서 아이들 성적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신문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네, 모그니 타임즈는 아이들과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활동 위주의 그걸 저희가 신문으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정말. 근데 사교육에 굳이 학부모가 돈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사교육을 어떤 절감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거나 그런 예가 있으십니까? 돈을 좀 절약했다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나요? 네, 확실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고.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 뭐 이렇게 빵 같은 것도 좀 사주시고 그러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돈이 절약되는 그러신 분들도 것만큼 학부모 계세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게 없거든요. 지를 싸우시겠죠. 요즘에 김치는 좀 덜 힘들고. 어떤가요? 예. 그러신, 정말 절약이 됐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렇게 쌍둥이 경우나 혹은 둘째, 셋째 가진 부모님들이 한꺼번에 보내시면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군 원어민 교실은 만약에 첫째가 다녔다 하면 둘째나 뭐 셋째 그리고 또 친구들 이렇게 같이 오는 편이라서 어머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절약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많이 소리 계세요. 들으시면 이제 뿌듯하시죠? 네. 아무래도 선생님으로서 조금 그런 사교육비도 부분이 있죠. 절감이 되고 또 그 동생들까지 이렇게 이어서 간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 영어 선생님은 이렇게 공동심이 생긴다 그러네요. 마음의 공통의 관심사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방청석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교도 좀 이런 걸 하면 어떨까. 계세요, 지금. 예, 사실 저희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요 아마 저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이거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방청석에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직접 해주시죠. 네, 마이크 잡으시고. 네. 용인 수지에서 온 이면숙입니다. 질문하시죠? 저희 정양숙 선생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근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원어민 정규 수업은 주 5회 수업하고 있고요. 수업료는 한 달에 9만 원 정도 하고 9만 원? 있고요. 네네. 그리고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나 2회 정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회, 2회 아니면 매일. 네. 예.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네요. 그런 거예요?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잡으시고요. 잠실에서 온 유혜경입니다. 이지환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다른 학교 학생들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많이 몰려들겠는데요. 네네. 네,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들을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이라서 장거리로 방과후 학교를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원하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정말 원한다면. 이 방송 보시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또 대거 몰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것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시행됐다가 또 시행착오로 잠깐 중단이 되고 다시 이제 타이틀을 바꿔서 시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 수업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교수님? 일단 이거는 아까 모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의지가 강하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장 선생님 의지예요. 되게 범위가 잘 되는 학교들은 교장 선생님 의지가 있다는 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고 교과부나 이런 데서 맨날 공교육 활성화 그러는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90년대 중반에 초등영어 교육이 정규교육 들어오면서 그때 이 방과후 교육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학원 보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서히 시작하다가 정부가 아주 본격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때는 지원도 해주는 것이 좀 뭐랄까 좀 저소득층 집안 애들은 다 무료로 다니게 해주고 이런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뭐 어느 제가 아는 뭐 그때 제가 이쪽 관심 갖고 막 방과후 학교 여러 군데 가봤는데 거의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요 이거를 가서 거의 다 들을 정도로 인기가 좋고 이런 데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교육청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줘서 그 효과가 아주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제. 근데 그것이 2000년대 초반쯤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잠깐 중단됐던 걸로 알아요. 굉장히 제가 그때 안타까워했는데 요거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지금 사교육이 걱정 안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그래서 다시 해서 참 굉장히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어느 특정 학교에서 우리가 관심 있으니까 잘할게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퍼뜨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각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관심 갖고 과거처럼 지원을 해주되 과거처럼 생긴 그 부작용 같은 거는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운다고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럼 다 없애. 이거는 저는 반대예요, 이제. 문제가 문제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 활성화되고 또 하나는 이 두 번 선생님처럼 우리가 잘 초등에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 선생님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가르치신다고 이제. 그리고 뭐 프로그램 짜는 거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요즘 또 원어민 많잖아요, 이제. 같이 해서 하면은 사실은 이것이 웬만한 학원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것은 뭐냐면은 학원은 기본적으로 돈벌이 하는 데거든요, 이제. 근데 여기는 돈벌이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그런 자세나 이게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 대하는 태도나 프로그램 짤 때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학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수익을 남길까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비즈니스니까. 근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효과를 낼까에 초점을 맞추니까 분명히 이게 그 질이 달라요,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요거를 저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뒷받침. 그게 있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과거처럼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옛날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과거에 뭐 문제점 보완하면 되니까 했으면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이라는 것은 저절로 없어지게 돼야 돼요. 아무리 강제해도 사교육은 안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사실 수요가 아시겠지만 있으니까 있는 거 하는 아니에요? 거예요. 가면 보니까 좋거든요. 그럼 왜 비싼 학원을 보내요? 그리고 학원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체를 잘 모르는 데가 많은데.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학생만 잘 가르치지 마시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학부모와 끊임없는 교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들은 학부모의 신뢰감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럼 학부모는 바로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 학부모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교감, 그것이 진정한 교육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모군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정항숙 선생님, 이지환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해서 멀리 경남 창원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느 가정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일상. 영어 공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잠시 후 등장한 모습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옷을 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또 재봉틀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직접 앞치마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는 공룡을 좋아하는데 공룡 앞치마를 만들어주면 아, 내가 공룡이 되어서 요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더 재밌게 요리 활동을 하고요. 또 첫째는 곰돌이를 좋아해서 곰돌이 이렇게 예쁘게 붙여주니까 또 앞치마 입고 잘하더라고요. 앞치마 입고 손 깨끗하게 씻고 나서 요리를 하니까 아이나 저 모두 편안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맛있는 요리를 만들면서 영어를 배운다. 조기원 씨의 독특한 영어 교육법 지금 시작합니다. 조기원 씨는 아이들과 함께 영어 동화책을 읽고 난 후 독후 활동 중 하나로 요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재료에서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영어 표현법을 꼼꼼히 미리 메모해두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영어를 전공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좀 더 원활하게 아이들과 요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레시피를 적고 또 모양도 그려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생각을